자, 갑시다. 우리 수현이를 위해서. 자, 이제 봐요. 가자. 분자의 구조야. 분자의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지? 분자 모양. 근데 분자 모양은 왜 중요하지? 그렇지. 그 분자의 모양이 분자의 뭘 결정해?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분자의 모양과 분자의 성질, 요 챕터하고 요 뒤에 다음 챕터는 내용이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분자 모양이 분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이렇잖아. 야, 니네도 마찬가지 아니야? 니네 아직 안 되나?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어때? 그 사람이 어떨 것이다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아직은 잘 모르겠지요. 근데 선생님은 너희들 나이 너무 늙은 것 같은데? 선생님 33살인데 이게 선생님이 20 초반부터 애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럼 한 10년 가까이 되지? 10년 되잖아. 이제 봐, 얘 선생님 처음, 얘 무슨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 33살이야. 근데 지금 머리가 조금 빠진 건 그치? 선생님이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 피부는 뭐 저 비둘기 피부하고 내 피부 봐봐. 선생님께 훨씬 더 팽팽하단 말이야. 알겠니? 약간의 그 머리가 조금 알겠어? 조금 있으면 그지? 옮겨 심기 할 계획이 있어. 그럼 영해진 난리 난다 알겠니? 조금만 더 옮겨 심으면 너 바로 저거 다 알겠어? 근데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됐냐면 선생님이 올해 애들을 가르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좀 있는데 선생님에 대한 문제가 가끔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편견이 있죠. 선생님한테 항상 학생들이 와서 상담한다고 올 때 사실은 어쩔 때는 말하지 않아도 얼굴하고만 봐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될 때가 있다. 그냥 보면 아는 것 정도로. 이게 참 안 되지. 편견이 생겨버린 거지. 근데 대부분의 그런 뭐 편견이 맞아 들어간다? 왜 그런 것 같아? 그지? 선생님 학생들 너무 오래 와서 봤단 말이야. 벌써 20몇 년째 애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그지? 오랫동안 애들을 보고 있었더니, 그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기본형을 너무 많이 봐왔던 거지. 걔네들의 말투, 걔네들의 행동, 걔네들 뭐 하는 것만 봐도.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분자도 마찬가지야. 분자 모양만 보면 우리는 그 분자의 성질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모양이 분자 성질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는 거야? 분자 모양을 배우고 그 뒤에 성질이 있는 거야. 근데 분자 모양을 배우면 분자 성질이 그대로 매칭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자동인 거야. 알겠죠? 자, 분자 모양 보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자 모양인데 그럼 분자 모양은 누가 결정하냐라는 거야. 분자 모양을 결정하는데 분자 모양이야. 분자 모양을 결정하는데 분자 모양은 누가 결정하냐면 너가 결정한대. 알겠니? 그럼 저 어는 뭐냐면 분자 중심 원자에 떨어지는 전자쌍 바로 뭐야?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게 있어.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됐니? 분자 모양을 결정한다고 돼 있어. 사진적으로 너무 길게 써 있어서 생략할게. 다시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분자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간결하게. 다시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분자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뭐냐라는 거야. 그럼 전자쌍 반발의 원리 하나, 둘, 세 개 구조, 그 다음에 전자쌍 반발의 원리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가자. 그러면 쉽게 가면 잘 보자.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다냐면 물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로 가장 제일 많이 설명하는데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설명할 때 얘가 산소야. 그럼 전자쌍 반발의 원리일 때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말할 때는 한 쌍이라고 하는 거야. 전자 두 개. 됐니? 비공유 전자쌍으로 말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 전자 두 개. 얘가 한 쌍 있는 거야. 그래서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두 쌍과 여기에 홀전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홀전자 하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 홀전자가 물이라고 했으니 얘가 누구랑 공유결합한 거야? 얘가 수소랑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수소랑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물 분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공유 전자쌍 두 개와 비공유 전자쌍 두 개를 갖는 애야. 그런데 얘가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가장 바깥의 껍질 내에서는 이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가 얘네들끼리는 반발력만 작용하지 얘네들 사이에서 인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반발력의 세기가 다 달라. 다 다르라는 거지. 그럼 누구게 제일 커? 누구게 제일 커? 예. 비공유인 얘와 비공유의 얘는 반발력이 매우 세. 얘하고 얘 사이에 반발력이 매우 세. 반발력이 매우 세더라라는 거야. 반발력이 매우 센 거야. 그래서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 청력이다. 청력이 매우 센 거야. 그런데 봐라. 얘는 공유전자쌍이고 얘는 공유전자쌍이지. 그러면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얘 공유전자쌍이고 얘 공유전자쌍이지. 얘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은 매우 제일 작은 거야. 얘네들은 매우 작은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봐라. 얘는 비공유고 얘는 공유지 이름은. 그럼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은 있어 없어? 얘네들 사이에도 반발력이 있겠지. 됐니? 그러면 얘네들의 반발력은 어떻게 돼? 얘보다는 작고 얘네들보다는 커. 그러니까 얘 반발력이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거야. 중간 정도 되는 거야. 반발력이 중간 정도 되는 거야. 얘네들의 반발력이 중간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물 분자 중에서 반발력이 있는데 그 반발력의 종류가 몇 개나 돼? 3개나 되네. 센 놈, 중간 놈, 작은 놈. 그럼 반발력은 어떻게 3개나 되면 얘네들 사이에서 어떻게 돼? 계속 반발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렇지. 분자의 형태가 바뀌는 거야. 어떤 형태가 바뀌는 거야?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가면 바로 뭐야? 얘하고 얘 사이에 반발력이 세다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가장 멀어진단 말이야. 그 멀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 공간 차지 비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봐. 우리 강의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 강의실에 있는데 봐봐. 학생들이 앉아있는 공간 이만큼 되지. 내가 차지하는 공간 이만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학생 한 명이 차지하는 공간과 선생 한 명이 차지하는 공간 비율은 누가 더 커야 돼? 내가 차지하는 공간 비율이 훨씬 크지. 나는 액션이 움직여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 근데 수업 시간에 얘는 움직이겠어? 움직여봐. 그 정도? 그렇지. 움직이면 뭐, 이 정도 움직이겠지만, 너 막 왔다 갔다 하면 저 뒤에서 막 총 날아올지 몰라? 그지? 막 얘 갑자기 뭐 수업하는데 막 움직이면 어때? 저쪽에서 막 칼 날아올지 모른다고. 그럼 얘네들은 공간 차지 비율이 얘가 움직여봐야 요만큼 정도 있겠지. 얘도 공간 차지 비율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카우스는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 공간 차지비라 그래.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동일하게 공간 차지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반발력이 다른 애들의 반발력에 비해서 월등히 크니까 내가 차지하는 공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대로 봐봐. 얘하고 얘는 나와 나 사이, 즉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 공유와 공유 사이인데 얘네들의 반발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비해서 반발력이 어떻다는 거야, 매우. 그렇지, 약한 거지. 아니, 너와 너 사이도 반발력은 있지. 근데 주변에 비해서 반발력이 약하니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렇지,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남학생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봐봐. 내가 얘를 밀 거야. 근데 봐라. 내가 얘를 밀면 얘는 나 밀까 안 밀까? 당연히 밀지. 우리 물리 안 배우는 친구들 작용 반작용 몰라도 그런 건 다 아는 거야. 내가 밀지 우리 혜원이를. 됐니? 그럼 내가 혜원이를 밀 건데 혜원이 나 밀어 안 밀어? 밀지. 근데 내가 혜원이를 밀면 어떻게 돼? 카메라 밖에 나갔다? 밀리잖아. 아니 내가 혜원이를 밀었고 혜원이도 날 밀었지. 근데 왜 혜원이 저리 밀리지? 그렇지. 내가 미는 힘이 더 세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반발력이 없다가 아니라 얘네들의 반발력이 월등히 세니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밀린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공간 차지비가 뭘 차지하는 거야? 분자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또는 분자의 구조, 형태가 결정되는 거라고. 아주 쉬운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갖고 잘 봐. 좀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 됐니? 자,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H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요만큼이나 차지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 안 돼. 요만큼밖에 차지할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미는 힘이 더 세서.
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분자의 구조는 누가 결정한다고? 전자쌍 반발력이 결정하는 거야. 이 결정하는 원리를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봐. 분자 구조할 때 뭐만 찾아내면 돼? 공유전자쌍이 미는 거야? 비공유전자쌍이 미는 거야?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미는 거야?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미는 거야?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되게 쉽죠? 이 단어는 아주 쉽게 설명이 돼요. 예전에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책은. 자, 모든 애들이 됐어? 공유전자쌍만 있을 때. 모든 애들이 공유전자쌍만 있대. 알겠니? 그럼 모든 애들이 공유전자쌍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도 조건 하나가 들어왔어. 모든 애들이 다 뭐만 있대? 공유전자쌍만 있대. 그럼 모든 애들이 미는 힘이 모두. 그렇지, 같다는 거잖아. 모든 힘이 공유전자쌍만 있대. 힘의 차이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걔네들의 힘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모든 애들이 공유전자쌍만 있대. 됐습니까? 해볼까요? 뭐 할까? 책에 나온 대로 봐봐. 뭐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니트면 안 되겠고 베릴륨 하자. 베릴륨. 됐니? 최외곽의 전자만 한다. 됐니? 베릴륨 원자번호 몇 번? 4번.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2개야. 그러니까 얘는 저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2개 있는 거야. 가장 최외곽 전자가. 됐습니까? 자,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하면 얘는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어? 2번밖에 못 하겠지? 그래서 베릴륨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없어. 왜 그래? 우리 모든 분자는 옥텟을 만족해야 안정하지? 근데 베릴륨 어떻게 돼야 돼? 다른 새끼랑 공유결합을 2번 해봐. 그래서 누구랑 할까? 아무나 해도 되는데 수소로 합시다. 2번 해도 되는데 수소로 합시다. 됐어요? 어이구야. 수소로 합시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분자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얘 분자 모양 어떻게 돼야 돼? 힘의 차이가 나, 안 나? 안 나. 잘 봐. 얘 공유전자쌍, 얘 공유전자쌍. 근데 어디에도 비공유전자쌍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널 밀면 너는 나를 밀겠지? 두 새끼서끼리, 두 놈끼리 밀어. 아무리 민다고 알겠니? 내가 아무리 싫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돌고 어떻게 돌아도 얘와 야는 결합각이 몇 도가 돼야 되겠어? 즉 결합각이라는 말은 공유전자쌍부터 공유전자쌍끼리의 선을 걷을 때 그 각을 말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도 결합각이 몇 도밖에 안 나와? 180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이건 그림은 이렇게 된 거고 기호로 나타내면 베릴륨, 공유전자, H, 공유전자, H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결합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유전자쌍부터 공유전자쌍까지 여기에 각도를 말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도 180도밖에 안 나오겠지. 그리고 180도는 직선이지. 직선은 입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을 쓰지? 평면이라는 말을 쓰지. 평면 180도밖에 안 되는 거야. 됐니?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도 한번 합니다. 예를 들어줘야 돼서 그러면 공유전자만 나오는 책에 공유전자만 나오는 애인데 얘가 있어. 얘 이름은 누구야? 원자번호? 설마 또 해야 돼? 저번에 우리가 누가 하던데? 됐어? 얘는 원자번호 몇 번? 5번. 누구? 분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3개가 있어야 되겠지. 자, 얘는 시험에 나와. 얘는 시험에 나와. 알겠니? 자, 얘가 공유결합 해보자. 누구 깔로 할까? 수소로 합시다, 계속. 얘는 수소로 합시다. 그러면 수소랑 한 쌍. 수소랑 한 쌍. 됐니? 수소랑 한 쌍. 얘도 수소랑 한 쌍. 이렇게 됩시다. 자, 얘는 그럼 비공유전자쌍은 없지? 공유전자쌍만 딱 3개 있지? 그러면 네가 나 밀고 네가 너 밀고 네가 너 밀고 네가 너 밀고 네가 너 밀고 겠지? 서로 반발력의 크기가 모두 같아. 서로 반발력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너 밀고 서로 더 밀면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밀어내는 힘이 같으면 이 3개의 선이 모두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이걸 결합각이라고 부르고 이 각도 몇 도? 120도 해야 되고 120도 무슨 상태라고 해야 되고 평면 상태야 되고 그래서 얘 이름은 뭐가 돼야 돼? BH3라고 쓸 수 있고 얘는 평면 120도라고 씁니다. 이렇게. 됐죠? 분자 모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하나 더. 대표적으로 붕소 옆에 누구 있니? 단서. 자, 얘부터는 시험이 오지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출제 확률이 얼마야? 이건 물을 필요 없어서 완전히 나와야 되는 거고. 왜? 이 단원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분자 구조와 결합각이 특징할 때 탄소는 최고의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야 돼. 됐어요? 얘가 네 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수소 갑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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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 됐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얘 밀고 얘가 얘 밀고 얘가 얘 밀고 네 놈이서 밀는 게 다 똑같죠? 그러면 얘가 H 하나, H 하나, H 하나 쓰면 이렇게 쓸 거고 얘는 이름도 외워야 되겠지? CH4 이렇게 써야 되겠지? 메테인이네요. 자, 갑니다. 이제부터 너무 중요하잖아. 장훈아. 됐니? 얘 공유결합 몇 개 있어? 4개. 비공유전자쌍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다 공유전자쌍만 있지. 그럼 서로 각각 다 밀겠지. 그럼 다 밀어서 가장 멀리까지 가야 되겠지. 그럼 반발력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밀고 얘가 밀고 얘를 밀면 결합각 몇 도? 됐어? 몇 도? 그렇지. 입체 109.5도가 돼야 돼. 이거 109.5도가 돼야 돼. 알겠니? 요건 가장 중요한 암기 단원이다. 그래서 109.5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거 109.5도가 돼야 돼. 됐니? 그래서 얘 결합각은 109.5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결합각이야. 엄청 중요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자, 비공유전자쌍이 없을 때 시험에 나오는 건 얘지. 자, 하나 더 합니다. 얘 배운 적 있지? 얘 독특하네. 자, 봐. 오늘 첫날이에요. 단서. 탄소는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가능하지? 얘가 산소랑 이중결합을 해버렸어. 산소랑 이중결합을 해버렸어. 됐어요? 딴 건 안 그릴게. 됐어요? 그러면 탄소는 결합 4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번을 한 방에 산소랑 했지. 한 번 또 누구랑 할까? 그럼 여기 아직 공결합 하지 못한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겠지. 탄소는 결합 4번 해야 되니까 2번은 산소랑 이중결합을 했고 그럼 여기 누구랑 할까? 수소랑 합시다. 얘 누구랑 할까? 수소랑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 생긴 모양은. 근데 지금 내가 왜 이걸 또 설명하고 있지? 너희들한테 옛날에 시험에 안 나오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랬는데 또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공유전자와 비공유전자쌍의 반발의 원리인 거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사이의 반발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야. 중요한 건 네가 공유전자야 비공유전자야 이걸 묻는 거지 네가 단일결합이야 네가 이중결합이야 이걸 묻지 않는단 말이야. 얘네들은 네가 공유전자쌍이고 너도 공유전자쌍이고 너도 공유전자쌍이니 네가 너 밀고 네가 나 밀고 나애가 니 밀고 네가 너 우리들이 서로 미는 힘의 크기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기호로 쓰면 잡아. C가 O가 되고 여기서 H가 되고 요거 H가 된다고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거 시험에 정말 나와. 됐니? 그때 얘네들의 결합각을 알파라 그런다면 이 결합각 몇 도라 그래야 된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 결합각 몇 도라 그래야 돼? 이 결합각. 가우스는 잘 모른다고 알겠니? 몇 도라 그래야 돼? 그렇지. 120도라고. 왜? 그냥 미는 힘이 똑같으니까 아까 누구랑 똑같아야 돼? 붕소랑 똑같았단 말이야. 붕소도 아까 어떻게 돼 있어? 하나 H 하나 H 하나 이거나 똑같은 결합이란 말이야.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공유전자와 비공유전자 사이에서의 반발력은 다르지만 공유전자와 공유전자는 반발력이 같은 거야. 고로 얘가 120도고 얘도 12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굉장히 중요해 이거. 120도야. 됐어요? 120도니까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이야. 평면이라는 건 전에 수업했듯이 평면이라는 건 이걸 하나 갖다 뒀을 때
모든 원자가 요 면에 딱 달라 붙으면 그게 평면이야. 원자 중 하나라도 뜨면 그건 평면이 아니고, 근데 평면 120도는 여기에 딱 붙는 거잖아. 이게 평면이야. 120도. 됐어요?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강의야. 알겠니?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강의야. 알겠니? 이제 비공식적인 강의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학교 수업 했어, 여기? 어떻게 했어, 선생님? 자, 이제 치압고 나온다. 치압고 몇 도로 가르쳐줬어? 자, 치압고 120도. 너 부건이지? 부건 몇 도로 가르쳐줬어? 아직 안 했어. 부건 아직 안 했어. 요 원료 120도. 원고 아직 안 했어. 부건이고. 너도 부건이잖아. 그래. 치약만 나가겠네. 됐어요. 여기까지가 평면 120도야. 근데 왜 공식적으로는 120도가 맞는데 학교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알겠니? 왜 다르게 가르칠 수 있냐면 그것도 가르쳐는 줄게. 내가 거기서 차주 당해서 그래. 얘와 얘 사이에 반발력이 있는 거야. 잘 봐. 얘네들 반발력 말고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있다고. 얘네들 사이에. 이중결합도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있어. 고등학교 과정 아니야. 고등학교 과정 훨씬 넘어가면 그렇다는 소리야. 그리고 얘네들 반발력이 있어서 얘와 얘 사이에 반발력이 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살짝 어떻게 되는 거야? 벌어지는 거야. 그래. 그래서 얘가 벌어지는 거야. 얘가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20도인데 얘가 살짝 벌어져서 2도 들어와. 벌어지는 거야. 2도. 알겠니? 그래서 얘가 122도. 얘가 122도. 그럼 얘는 몇 도가 벌어진 거야? 4도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116도. 됐니?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더라라는 거지. 왜 그래?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을 다 나온 선생님들이고 대부분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얘들아 수능 특강에는 이게 120도 나오는데 이게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돼. 알겠니? 그리고 이걸 수능에서 낼 수 없지만 본인 시험지에서 그렇게 내는 선생님을 봤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122도라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책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있잖아. 약 120도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야. 앞에다 약을 붙여버리는 거지. 알겠어요? 이거 꼭 짚어 넘어가 준다. 꼭 알고만 있어.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냥 116도, 122도, 120도 가르쳐주면 아 그렇게 하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대부분 요즘 선생님들은 다 120도로 하는 걸로 같아요. 근데 가끔 안 그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얘야. 됐습니까? 또 할게. 잘 봐. 이제 전에 너 한 번 다 배웠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지. 자, 간다. 얘를 그냥 기호로 쓸게요. C 하나, H 하나, H 하나, H 하나, F가 됐어요.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이렇게 된 거야. 엄마무시하게 나와. 그러면 볼까 다시? 여기는 보자. 요걸 프로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비공이 이렇게. 얘를 프로로 바꿔버리면 얘가 되겠지. 됐습니까? 얘 정말 많이 나오지? 결합각 몇 도야? 그래, 결합각을 물어봤잖아, 내가. 이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물어봤어? 결합각을 물어봤잖아. 결합각은 누가 결정해? 공유전자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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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이 결정한 거지. 이 새끼가 프로든지 이게 수소인지 그거하고 관련이 없잖아.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뭐라 그랬지 아까?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의 세기가 모두 다르다였지. 그때 얘가 전기음성도가 큰 애의 반발력과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의 반발력이 다르다. 이런 용어는 한 적이 없어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 얘가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얘는 뭐가 돼야 돼? 결합각을 물어보면 그냥 109.5도가 돼야 되는 거야. 원자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거. 원자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모두 공유결합만 있을 때 지금 얘인 거야. 모두 공유결합만 있을 때 어때야 돼? 야, 109.5도. 얘를 뭐라 그러지? 정사면체라고 말을 해. 120도 평면 삼각형이라 그래. 얘를 180도 직선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다음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는 방금 전에 한 거야. 그래서 제일 큰 거 비공유 대 비공유, 제일 작은 거 공유 대 공유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짠!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원자 분자의 구조인데 이건 뭐 잠깐만 설명하면
얘는 이원자 분자인데 이원자 분자야. 근데 이원자 분자인데 방금 전에 했던 거지. HCl. 그럼 얘네들은 원자의 종류가 달라졌지. 달라지든 말든 결합각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공유전자쌍이 결정하잖아. 얘도 원자의 종류가 이중결합이지. 그러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결합각은 누가 결정한다고? 공유와 비공유가 결정하는 거지. 이거 삼중결합이야. 뭔 상관이야. 삼중결합은 뭐다? 다 공유전자쌍만 존재하는 거지. 됐습니까? 다중결합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 상관이야. 다중결합을 하든 단일결합을 하든. 됐니? 아까 했지? 봐. 얘가 F고 얘가 베릴륨이고 얘가 뭐가 돼? F지? 이게 아니고 누가 돼야 돼? H가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뭔 상관이야 이게. 원자 종류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뭐 H로 바뀌고 프로로. 이게 전기음순도가 크잖아. 아 그게 뭔 상관이야. 전기음순도가 크든 말든. 알겠니? 결합각은 결합각 말하는 거야. 결합각은 누구만 결정하는가? 전자쌍 반발의 원리만 결정하는 거고 그 결정권은 공유전자야 비공유전자야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원자의 종류랑 관련이 없어.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공유전자쌍 두 쌍, 얘도 공유전자쌍 두 쌍. 두 쌍이든 말든 상관없다. 180도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원리만 알면 다 되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래. 이런 문제 좋지. 이 책은 지금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야. 봐봐. 얘는 평면 120도죠. 됐니?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그렇죠. 얘가 지금 이중결합이 있어서 122도라고 가르쳐고 116도로 가르쳐져 있단 말이야. 이 책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됐니? 맞아, 안 맞아? 뭐 맞다 틀리다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정석적인 건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약 몇 도로 해버린다고? 120도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우리 선생님은 120도로 했는지 우리 선생님은 116도로 했는지. 됐어요? 근데 봐. 우리 정규 과정에서는 얘를 다 뭘로 한다고? 120도로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수능 특강은 120도로 하고 있어. 자, 갑니다. 짜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설명한 거야. HHH인데 CL이든 HHH인데 뭐든 상관없단 말이야. 얘네들은 결합각 둘 다 똑같아야 돼. 얘는 뭐라 그래? 정사면체. 얘도 뭐가 돼야 돼? 뭐라 해야 돼? 정사면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야 돼? 얘는 사면체. 아, 얘는 정사면체. 똑같은 말이야. 사면체나 정사면체나. 됐어요? 자, 갑니다. 다중결합 동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험에 출제가 시작되는 거야. 역시 결합각하고 분자 모양은 암기입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방금 전에 탄소가 끝난 거야. 탄소는 그러니까 어때야 돼? 비공유전자쌍을 갖지 않았지? 자, 이제 질소부터 해보는 거야. 질소 아주 중요해. 질소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어유 됐니? 홀전자 몇 개? 하나. 홀전자 몇 개? 하나. 홀전자 몇 개? 하나. 로이스 점자로 찍으면 이렇게 찍힌다는 거지. 됐죠? 자, 얘 누구랑 결합할까요? 제일 가장 흔한 게 누구? 수소. 얘가 수소 흔한 수소랑 해보자고. 얘가 수소야. 짜잔 H. 이렇게 하나. 얘가 하나. 이렇게 하나. H. 얘가 하나. 얘 하나 누구? 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얘가 질소입니다. 그러면 하나 있고요. 내 거 하나, 내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수소 갑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H 하나 이렇게, H 하나 이렇게, H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얘 이름 뭐라고?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얘 이름은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자훈아 비공유전자쌍 한 쌍과 공유전자쌍 몇 쌍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야 돼? 세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지. 자, 갑니다. 그럼 얘네들의 반발력의 크기는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이 작아. 비공유전자쌍이 얘를 밀고 비공유전자쌍이 얘를 밀고 비공유전자쌍이 얘를 밀지. 얘네들이 미는 힘이 얘네들 사이에서 미는 힘보다 어때? 커. 그 말은 힘 큰 새끼가 뭘 차지한다고? 공간을 더 많은 공간의 차지 비율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야. 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세 놈이나 되는 놈이 어떻게 돼? 좁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훅 하고 좁아 들어가야 돼. 칠판에서 내가 평면으로 그리지만 우리 실제로 보면 입체 형태가 돼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입체 형태로 좁아 들어와야 돼. 이걸 이제 우리는 기호로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점자식이었고 이건 그림이고 기호적으로 H 하나, H 하나, 여기 H 하나 이렇게 되고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거야. 됐니? 결합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공유전자쌍부터 공유전자쌍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사이에 여기를 결합각이라고 칭하고 이때 칭한 각을 재면 얘 몇 도가 돼야 돼? 107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07도가 돼야 돼. 107도가 돼야 돼. 됐니? 여기서 성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넘어가겠어. 성질은 구조만 일단 해볼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아까 우리 잘 봐. 여기서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거 질문한 친구에 따르셨지? 여기서 해버릴게. 아까 할 거 했으니까. 됐니? 여기서 얘가 NH 하나, NH 하나, NH 하나, NH 하나 했는데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었다니까 분명히 여기에 누가 와서 됐니?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그래. 됐니? 또는 수소 이온이라 그래. 수소 이온이 지가 뭘로만 갖고 와? 수소 이온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야. 그런데 수소 이온은 여기서 전자가 뭐 하는 거야? 나간 새끼지. 전자가 나간 새끼가 수소 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수소 이온은 양성자 하나다.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것도 무슨 결합의 일종이야? 공유결합의 일종이고 얘 이름을 배위결합이라 그런다 그랬어. 공유결합에 이런 공유결합이 있는 거야. 됐니? 공유결합의 일종이고 배위결합이란다 그랬어. 이렇게 되면 얘 결합각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얘도 공유전자쌍, 얘도 공유전자쌍, 얘도 공유전자쌍, 얘도 공유전자쌍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럼 공유전자쌍 몇 쌍 있어버려? 4쌍. 그럼 공유전자쌍 4쌍이 있어버리니까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지? 109.5도. 아까 누구랑 같아야 돼? CH4랑 같아지는 것처럼 얘도 뭐가 돼야 돼? NH4가 되는 거잖아. 물론 이온이니까 표시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결합각은 누구만 결정하는 거야?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이 결정하는 거지. 그 외 다른 게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근데 어쨌든 다 공유전자쌍이 됐으니까 결합각은 109.5도가 되는 거야. 성질은 이따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유전자쌍 3쌍과 비공유전자쌍 1쌍이 있은 경우는 결합각 107도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빨리 가자 이제. 산소 아까 했죠? 여기 하나 어이구 산소를 아까 얘를 배웠잖아요. 얘가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얘가 분자가 되면 어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되겠죠. H 하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 O 하나, H 하나, H 하나.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2개가 겁나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반발력이 월등히 크고 얘네들의 반발력이 작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결합각 몇 도가 돼야 돼? 100 이러시면 안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104.5도, 104.5도. 이 결합각 외워줘야 돼. 기본 암기사항의 일종이야. 결합각 암기돼야 돼. 104.5도야. 104.5도. 그래서 물 분자는 결합각 104.5도를 갖는다. 이렇게 돼야 돼. 앞으로 우리 전에 배웠던 거잖아. 만약에 얘가 O 하나에 F 하나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엄청 가능한 거였잖아 이거. 그지? 엄청 가능했지? 여기 결합각 몇 도야? 104.5도. 결합각 몇 도가 돼야 돼? 104.5도가 돼야 돼. 이 프로르잖아요. H는 수소잖아요. 그딴 것과 관련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런 관련 없는 거야. 알겠니? 장훈아. 됐어? 고민 있어? 왜 그래? 됐니? 선생님을 못 봐? 봐. 날 봐. 됐지? 남학생들이 선생님 잘 못 보지? 왜 그런지 알겠지? 겁나 새끼들이 질투해. 진짜 질투 쩔어. 왜? 부러워? 됐니? 오늘 오래간만에 선생님 양복 벗어봤다. 어때? 괜찮지? 됐니? 우리 수연이도 뭐 뮤지컬 보러 가고 해서 됐니? 캐주얼. 을은 아니고 일단 벗어봤어. 간만에. 질투하지 마.
너도 얘도 그런 대로 괜찮게 생기지 않았냐? 쟤도 이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너도 괜찮게 생겼어. 다만 네가 나랑 자꾸 비교하니까 좀 오징어처럼 생긴 거지. 네가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괜찮아. 힘내, 장훈아. 야구도 잘하는데. 마지막이야.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누구 있었어 방금?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유전자쌍 두 쌍과 산소인? 산소는 뭐 돼야 돼? 공유전자쌍 두 쌍과 비공유전자쌍 두 쌍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시험에 나오면 이제 얘인데 얘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지. 17조 원소야 프로린. 근데 프로린은 결합을 몇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하잖아. 어쨌든 간에 얘가 비공유전자쌍 색상을 읽던 말던 봐봐.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비공유전자쌍이고 얘가 비공유전자쌍이고 얘가 비공유전자쌍이고 얘가 프로린인데 여기에 공유전자쌍 수소가 있는가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봐라. 얘하고 얘네들이 아무리 나를 세게 밀어봐야 나는 하나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 힘인데 약간 힘이거든? 뭐 몇 도가밖에 안 돼. 180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얘는.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최소한 두 각이 있어야지. 두 각이 있어야 여기 각부터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랑 너랑 혼자 있는데 뭘 각이 있어? 어떻게 주변이 세도 나랑 저 주먹이랑은 주변이 아무리 세도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어떻게 돼도 몇 도야? 180도밖에 안 되지. 알겠니? 그러니까 프로르는 그 누구랑 만나도 결합각이 몇 도밖에 안 돼? 180도밖에 안 되는 거야. 프로르 말하는 거야. 공유전자쌍이 세 쌍이 비공유전자쌍이 세 쌍이 있고 공유전자쌍 한 쌍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분자 모양을 얘기하는 건 그 분자 모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왜? 이 분자 모양이 뭘 결정한다고? 성질을 결정하는 예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암모니아였습니다. 비공유전자 한 쌍 삼각뿔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래야 돼? 물을 뭐라 그러니? 구분형 분자라 그래. 구분형 분자라고 하고. 자, 얘는 평면 구조인데 삼각뿔은 평면이 될 수가 없어. 평면이라는 건 모든 원자가 면에 닿아야 돼. 근데 이 새끼는 안 닿아. 뜨죠? 근데 얘는 모두 다. 알겠니? 답니다. 옛날에 선생님 교무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모형 보여주고 그랬었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지만요. 여기 아주 그림 좋아요. 이렇게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거는 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H1, N나 생각나는 자 보자. 이렇게 할게요. C1, H1, O1, H1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H1. H는 생략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얘 지금 뭘 그린 거지, 선생님이? CH3OH를 그린 거야. 됐죠?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좀 크게 확대해 놓고 요거 알파 시험이 많이 나오잖아. 결합각 몇 도? 그렇죠. 109.5도죠? 근데 봐라. 여기 이렇게 써놨어. 그럼 얘는 결합각 몇 도? 얘는 104.5도가 돼야 되겠죠. 왜?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산소니까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두 쌍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게 나와도 됐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복잡한 게 나와도 CH3, CO 전에 이런 거 나왔죠? 그때 시험에 나왔던 건 이거죠? 전번에 한번 우리 문제풀이 했었어요. 이거잖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그죠? 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때 요 결합각 알파 요 결합각 베타 됐어요? 결합각 몇 도? 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알겠니? 그럼 어떤 게 나와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공유전자쌍 세 쌍이 있고 중심에 탄소니까 비공유전자쌍 없는 거죠? 세 놈이서 밀었습니다. 여기 몇 도여야 돼? 120도여야 됩니다. 됐죠? 근데 얘는 중심원소가 탄소인데 결합 4번 했죠? 비공유전자쌍 없고 공유전자쌍 몇 쌍에서 4쌍이 네가 넘밀겠죠? 그럼 얘는 몇 도? 104.5도가 돼야 돼. 109.5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내신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야, 결합각. 내신 시험 필수 예제입니다. 내신 시험엔 필수 예제. 필수야죠, 내신 시험에. 자, 이제 마지막 단원 들어가죠. 요거까지 하고 문제 풀게요. 쏘리 가는 길에 들렸다 갑시다. 그냥 우연히 펼쳐진 거야. 우연히 가는 길에 우연히 펼쳤는데 보고 가자. 나 요거 그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 생각이 안 나왔지 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재민아 빨리 불러라. 가는 길에 알파. 그렇지. 베타. 여기 잘 불러야 된다. 몇 도? 몇 도? 헛! 참말로. 야! 알파! 했고, 베타 몇 도냐고? 저걸 120도라 그러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야, 방금 전까지 수업을 했는데 이걸 120도라 그러면 되겠지. 알겠죠? 방금 전까지 설명했잖아. 120도로 하면 되지. 알겠니? 됐어요? 됐니? 자훈아! 간만 몇 도?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107도라 그러나, 107도. 알겠어? 몇 도? 몇 도? 그래, 107도야. 내가 뭐 틀렸다 그랬어? 수진아, 수진 틀렸다 그랬어? 안 틀렸다 그랬어. 비나? 내가 틀렸다 그랬어? 아니지. 그냥아? 그치? 응. 내신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문제 안 풀고 넘어가는 이유가 요 뒤에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기출표는 기본형 문제니까 풀어야 돼.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지. 요걸 배우고 저 뒤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보기에서 기니 디가 같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결합각만 묻는 문제가 어딨냐. 뭐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근데 첫 번째 기억에선 결합각 묻고 두 번째 니은에서 뭘 물어봐? 분자의 성질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는 안 되잖아. 자, 지금부터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하고 어려운 건 다른 거야. 됐니? 헷갈리는 거하고 어려운 건 다른 거란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자의 극성이자 분자의 성질인 거야. 이원자 분자는 뭐야? 뭐라고 써야 돼? 뭐뭐의 종류의 원자끼리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여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영인 분자 전자가 고르게 분자된다. 다원자 분자가 대칭을 이루고 쌍극자 모멘트이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종류 봐. 직선형 나오고 결합의 극성 나오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하자. 쌍극자 모멘트가 뭐지? 쌍극자 모멘트. 전기음성도 차이. 근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지? 전기음성도의 합의 그 총값을 말하는 거야. 됐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하러 가겠습니다. 자, 얘로 할까요? 그래, 얘로 하자. 예, 또 그러려니까 시간이 좀 얘로 합시다. 얘가 염화 베릴륨이래. 지금부터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이야. 자, 간다. 얘를 보면 베릴륨이야. 너 베릴륨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겠지. 공유전자쌍. 자, 베릴륨의 전기음성도와 염소가 있네요. 염소의 전기음성도 차이. 그걸 우린 뭐라 그래?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 자, 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얼마야? 염소가 잡아당기는 거 얼마더라? 설마 못 외우면 안 된다 그랬지. 전기음성은 기본 암기사항이야. 얼마? 3. 됐니? 어유, 베릴륨을 잡아당기는 거 겁나 작은 편에 속해. 니 배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니가 2야. 배는 1.5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쪽에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것의 합 얼마가 돼야 돼? 4.5가 돼야 되겠지? 왜? 그랬더니 소임이 합하라며요. 죽여버린다. 야, 3과 1.5를 합 그랬더니 얼마야? 4.5. 아니, 4.5가 합이야. 소임이 합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합은 합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3이고 이 새끼는 왼쪽으로 1.5인데 합이 얼마냐니까 4.5. 아, 우리 그러지 말자. 알겠니? 아무리 물리를 안 해도 알겠어? 이건 힘이야. 우리 물리학에서 배우는 건데 요 물리학 안 배우더라도 중학교 2학년인가 뭐 이런 데서 배운다고. 알겠니? 여기에 물체 하나 두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게 3이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게 1.5면 합은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1.5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알겠니?
3하고 1.5 합쳤더니 얼마? 4.5 잃어버리면 우리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설명을. 알겠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합이 얼마나 돼야 돼? 1.5 오른쪽 1.5가 합이 되는 거야.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자, 쌍극자 모멘트 구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 얼마야? 이쪽으로 1.5. 요게 쌍극자 모멘트고, 그럼 얘는 안 해봐도 이쪽으로 또 1.5가 돼야 되겠지. 이게 쌍극자 모멘트야. 됐니?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지. 0이 아니니까 어딨냐? 얘네들의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래야 돼?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래야 돼? 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래야 되겠지. 잘 봐야 돼. 이제 용어 잘 써. 얘가 1.5, 얘가 1.5. 근데 쌍극자 모멘트 합 그랬단 말이야. 쌍극자가 아니라 쌍극자 모멘트가 아니라 쌍극자 모멘트 합.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다시 이 1.5와 요 1.5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저 1.5와 1.5의 합은 얼마야? 3. 그럼 죽여버린다. 알겠니? 어? 이쪽이고 이쪽으로 1.5, 이쪽으로 1.5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값은? 그래, 0. 그래. 이쪽은 얼마야? 그때 3. 왜? 그때 1.5 더하기 1.5는 3? 됐니?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야.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분자, 즉 베릴륨에서 있던 이 공유전자쌍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 또 너무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지. 이 분자는, 자 이제 이걸 외우는 거지. 됐니? 결합이, 저기 왜 안 나와 있어?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야. 아주 시험에서 헷갈리면 안 돼. 결합은 여기를 묻는 단어니까 여기는 극성 공유 결합이지. 근데 극성 분자라 그래. 극성 분자. 얘네들 무슨 분자라 그래?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이 전체적으로 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단 말이야.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성 공유 결합 분자는 한쪽으로 극성이 치우치지 않으니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 많이 틀려오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야. 여기 있었네. 됐니?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 합은 0이니까 무극성 분자. 근데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야.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됐어요? 여기서 산소가 땡겨. 여기서 산소가 땡겨. 어쨌든 두 놈의 힘의 크기가 같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전자는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결합은 어이구 탄소 산소가 다르니까 요 사이를 묻는 거야. 극성 공유 결합. 하지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내보면 이쪽으로 땡기 같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얘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지? 됐어요? 자, 봐. 분소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다 같은 값을 빼야 되니까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3,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3,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3이야. 근데 왜 우리가 앞에서 결합각을 배우고 왔는지 봐. 얘는 공유전자쌍 3쌍만 있고 공결합만 3쌍 있지? 그러면 결합각이 몇 도야? 120도지. 잘 봐. 요 각이 120도야. 120도. 그럼 요 각이 120도야. 120도. 요 각이 120도라고. 그럼 평면 120도지. 잘 봐. 그런데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전부 다 얼마로 잡아당겨? 333으로 잡아당기겠지. 얘네들을 세 힘의 합력을 내는 거야. 이 세 힘의 합을 내면 얼마게? 0이야. 이 세 힘의 합은 0이 나와. 왜 0이 나오는지 설명은 해줄게. 잘 봐. 얘가 3으로 잡아당기고 얘가 3으로 잡아당겨. 알겠니? 물론 알아 놔도 임마. 3 빼기 베릴륨이라는 거. 베릴륨 값 얼마야? 그 2.0이지? 니베붕
아니다. 그지? 붕소지. 왜 벨륨이라냐? 붕소지. 자, 니 배 붕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니 배 붕? 2로 잡아 당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3 빼기 2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똑같이 얘도 3 빼기 2고 얘도 3 빼기 2잖아. 그러니까 그냥 3으로 친 거라고 안 빼도 될 거 아니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아무튼 여기서 잡아 당기는 게 얼마야? 3. 여기서 잡아 당기는 게 얼마야? 3.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120도야. 그럼 얘네들의 합력은 어떻게 내야 돼? 중학교 때 배웠지? 두 힘이 나란하지 않을 때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구하는 거야. 중학교 거 잠깐 하고 올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 봐봐. 여기에 힘이 하나가 있어. F1. 됐어요? 여기에 힘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얼마야? F2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는 얼마 힘 받아?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다라는 거야. F2 얼마 힘 받아야 돼 그러면? 이럴 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얘가 합력을 받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합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F1과 F2의 합력은 F값은 대각선의 길이와 같더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나란하지 않는 힘의 합력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힘이 3개인데 이 힘 하나, 요 힘이 하나가 있지? 됐니?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의 합력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 합력을 내면 이렇게 내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니까 이렇게 내면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의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가 같으면 얘하고 얘하고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하고 크기가 같아야 평행사변형일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120도네? 그럼 요 가운데를 갈라가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돼? 60도가 되겠네? 그럼 얘 크기와 얘 크기가 같고 그럼 당연히 얘도 크기가 같고 얘가 60도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다시 요 힘은 얘 이름을 F1이라 그러고 이 이름을 F2라 그러면 F1, F2의 합력이 F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힘과 다시 요 힘의 합력이 내야 될 거 아니야. 3개의 힘의 합이니까. 그런데 봐라. 얘가 60도인데 얘가 120도네. 그럼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180도가 돼야 되겠지. 근데 요 힘과 요 힘이 같지. 180도로 요 힘과 요 힘이 같으니까 다시 요 힘과 요걸 F3라 그랬을 때 요 힘과 요 힘의 합력을 내면 얼마야? 합력이 0 되겠지. 아이고 힘들어라. 됐니? 그래서 3개의 힘의 크기가 같고 120도가 되면 세 힘의 합력은 얼마 나와? 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멘트의 합이 0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경우는 됐니? 이 경우야. 얘하고 만났지? 그러면 결합각은 몇 도가 돼야 돼? 120도. 됐니? 쌍극자 모멘트 합은 얼마? 0. 됐니? 그러면 얘네들의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못 치우쳐? 한쪽으로 치우친 적이 없지? 그러면 이 분자 전체적으로 무슨 분자라 그래야 돼?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야. 무극성 분자라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됐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가야 돼. 자, 이제 얘야. 이제 물론 시험에 출제되는 건 얘네들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얘부터 출제되는 거야. 근데 얘가 출제될 확률이 10%면 얘가 출제될 확률은 90%가 되겠지. 다 얘만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잘 봐. 학교 선생님들은 얘를 그냥 내진 않아. 자, 해볼게 내가. 자, 이제부터 또 간다.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이야. 자, 가자. 결합각 몇 도? 109.5도. 왜? 모두 공결합성 물질이니까. 됐죠? 그럼 봐라. 얘하고 잡아당겨. 뭐 여기 C가 더 크니까 안으로 들어갔다 치는데 그냥 당길게 나는. 얘가 당기고 얘가 당겨. 그럼 얘하고 합력.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당기고 얘도 이렇게 당겨. 그럼 얘하고 합력. 그러면 이 두 놈의 합력이 이쪽으로 하나 계산이 되겠지. 그럼 이 두 놈의 합력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봐라. 요 두 놈이 같은 놈이니까 요 합력인 얼마가 나오겠지? X값. 근데 이 놈도 같은 놈이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것도 얼마 나와? X값이 나오겠지. 109.5도니까 계산은 안 돼. 하지만 분명히 이 두 놈과 두 놈이 당겨서 이쪽으로 당긴다면 이 두 놈과 이 놈이 당기면 얘도 이쪽으로 당기겠지. 그럼 이 힘과 이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무조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돼? CF
CH4가 돼야 되겠지. CF4로 돼 있는 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가 두 개가 떨어지는 거야. 잘 봐. 수능에서는 얘를 실명으로 줄 리가 없어.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AB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 아니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겠지. 왜? A 하나에 B가 4개가 붙었다는 건 이 A는 탄소거나 규소겠지. 결합을 4번 할 수 있는 건 14족 원소고 탄소나 규소밖에 없지. 우리는 20번 한도 내에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얘는 탄소 또는 규소겠지. 그럼 얘는 4번 결합했으니까 누가 돼야 돼? 최외각의 공유결합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애가 있지. 수소거나 프로르거나 염소겠지. 그 밑에 것도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20번 내에 함도가야. 시험 문제는. 됐어? 그럼 얘는 그 결국에 누가 돼야 돼? CH4거나 CCl4거나 뭐 이런 애가 되겠지. 규소 되긴 하지만. 됐어요? 그럼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무조건 무극성 문제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는 얘를 주고 이렇게 물어보겠지. 우린 다 배웠으니까 여기서 하자. 그럼 이 새끼 물에 녹아, 물에 안 녹아? 무조건 물에 안 녹는 거지. 됐어요? 그럼 조금 이따. 자, 간다. 자, 응용편 갑니다. 10분밖에 없는데? 응용편 갑니다. 진짜 졸라 응용이야. 엄마 무시 응용이 알겠니? 이건 뭐 수능에 맨날 나와.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용편으로. 자, 갑니다. C 하나, H 하나, H 하나, H 하나, H 하나, H 하나. 됐죠? 얘 이름 뭐야? CH4. 됐어? 됐지? 됐지? 결합값 109.5도. 극성, 무극성. 무극성이야. 한쪽으로 전자 치우치 않아? 자, 시작한다. C에 H 하나, H 하나, H 하나. Cl 하나.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결합각 몇 도? 109.5도. 결합각은 공유와 비공유만 결정하니까. 알겠니? 근데 봐라. 얘는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얼마야? 2.1. 얘 당기는 거 얼마야? 2.1. 얘 당기는 거 얼마야? 2.1. 얼마야? 3 되겠지. 염소가 짱 크지? 그러니까 전자를 염소가 싹 당겨가 버렸을 거라고. 그러면 이건 극성이겠지? 자, 뭐라고 써? CH3, CL이고 극성이야. 됐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푸는 새끼 있다? 봐라. H 하나, H 하나, CL 하나, CL 하나. 됐니? 이거 맞아. 환장하는 놈이 나와요. H2, CL2. 끝장 환장하는 나와, 안 나와? 나와! 됐니? 결합각, 이렇게. 됐니?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확실히 극성 같아? 됐니? 잘 봐. 비둘기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걸 다시 봐. 됐니? 됐어. 잼민아,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라고? 그래, 장훈아,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렇지. 역시 배신을 하지 않는구나. 됐니? 잘 봐. 이 새끼가 잡아당기는 게 3이야. 이 새끼가 잡아당기는 게 3이야. 얘가 잡아당기는 게 얼마야? 2.1이야. 얘가 잡아당기는 게 얼마야? 2.1이겠지? 이렇게요. 됐니? 그럼 선생님, 얘하고 합력되면 얼마야? 0이잖아요. 얘하고 3, 3이 합력되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잖아요. 죽여버린다, 알겠니? 여기서 얘네들이 합력 내서 얘가 합력이 0이 되려면 얘네들의 결합각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지. 근데 얘네들 지금 180도야, 180도 아니야? 180도 아니야. 됐니? 얘하고는 109.5도고 얘네들도 109.5도니까 얘네들 합력이 0 나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 무조건 극성이야. 됐죠? 그래. 그래서 나머지 안 해봐도 되겠지? 3개짜리 안 하겠다는 건 3개짜리. 마지막에 이제 가서 봐. 얘가 CL, 얘가 CL, 얘가 CL, 얘가 CL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 됐니? 그래서 얘 CL이면 얘가 CL4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사이마탄소야. 얘가 되면 다시 뭐가 돼야 되겠어?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이게 무극성이 되겠지. 이렇게 돼야 무극성 되는 거야. 이거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민지 않았다? 그렇지? 수위만 하는 게 아니라 민지 않았네? 야, 너 수학여행 갔다 왔잖아. 아까 생물 시간에 상지애들 왔었는데? 민지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얘 봐. 무극성, 봐. 무극성. 그러니까 아까 했지? A, B, O인데 얘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소리지. 4개가 된다면 양쪽에 다 같은 새끼가 돼야 뭐가 돼야 돼?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무극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시험 문제로 바꾸면 이걸 시험 문제로 바꾸자. 이렇게 되겠지. A, B, 3, C는 잘 안 쓰니까 D라고 해볼게. 이렇게 되면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조건 극성이겠지, 얘는. 알겠니? 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A, B, 2, B,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극성이 돼야 되겠지.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내신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수능으로 가면 얼마든지 내고 수능에서 이렇게까지도 문제를 보자마자 알아야 돼. 딱 보자마자 아는 거야. A, B, 3D? A, B, 3D? A, 3D? A 하나에 B 3개, D가 하나 있어. 너는 무조건 극성이겠구나. 그럼 너는 무조건 뭐에 놓겠구나? 물에 놓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분자 모양 찾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이제 빠르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자, 갑니다. 다원자 분자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거든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왜 어떤 거든 다 되냐면 우리가 결합각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다 되는 거지. 잘 봐라. 왜냐면 결합각을 배웠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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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얘는 이제 실명으로 할게요. 물은 워낙 중요해서 우리 물은 너무나 중요하지. 이 단원에서 물이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봐봐. 됐니? 산소. 됐어요. 수소. 물은 워낙 중요하니까 봐야 돼. 수소. 이렇게. 됐어요? 이제 뭘 볼 거냐면 결합각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결합각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돼 있네. 얘 몇 도? 104점 몇 도? 5도. 이 104.5도가 왜 중요한지 보잔 말이야. 그래서 104.5도가 왜 중요한지 봐. 수소 얼마? 2.1. 외우자. 산소 얼마? 3.5. 제일 커. 프로 다음으로. 됐니? 자, 얘네들을 합력낸 걸 말한다고? 쌍극자 모멘트 합. 3.5, 1.2. 2.1 빼면 얼마? 얼마? 여기서 빼면 얼마냐? 1.4? 1.4? 아, 1.4. 1.4. 얘가 그 알바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 숫자 도와주기. 됐니? 얘가 이쪽으로 얼마가? 1.4.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얼마 나와? 1.4. 이렇게. 그럼 봐라. 얘가 이쪽으로 1.4가 들어오고 얘가 1.4로 들어오지? 합력이 얼마야 그러면? 0대 안 돼. 죽어도 될 수가 없지. 얘네들의 결합각이 104.5도인데 봐. 이런 건 다음에 물리할 때 배우는데 이렇게 교차되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얘가 안쪽으로 들어와도 교차점에서 합력을 내는 거야. 교차점에서 합력을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교차점에서 합력을 내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이 값이 나오겠지.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1.4와 1.4를 104.5도로 합력을 냈는데 얼마인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간에 전자가 어느 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야. 이 전자와 이 전자와 이 전자와 이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 쪽으로 전자가 몰려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 전자 쌍이 있어서 아까 여기에 둘레가 어땠다는 거야. 비공유 전자 쌍도 있지만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와서 산소 쪽이 전체적으로 무슨 전하를 띠고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얘 입장에서는 이 공유전자쌍이 산소, 이 공유전자쌍이 산소로 갔으니까 요 수소 입장에서는 무슨 전하를 띠는 거야?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무슨 전하를 띠는 거야?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이쪽이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거지. 됐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 건 있는 거야, 민영아. 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고? 중성이야.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그 특정한 부분의 영역에서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고 이런 걸 뭐란다고? 부분 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부분 전하를.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부분 전하를 띄고 있는 분자, 이런 분자의 이름을 무슨 분자란다고?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란 말이야. 아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라는 건 얘 1.4와 이 1.4를 합력을 내면 얼마인지 내가 계산은 못하겠다마는 0이 아니란 말이야. 합력이 0이 나올 때만 뭐라 그래야 돼?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물은 대표적인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물은 극성을 띠고 있어. 한 분자 내에 극성을 띠고 있다고. 그래서 분자는 가장 크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분자는 가장 크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극성 분자와 그렇지 무극성 분자로 나누는 게 가장 큰 분류야. 알겠니? 인간도 남자랑 여자로 나누는 게 가장 큰 분류듯이 분자도 분류할 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분류하는 게 가장 큰 분류라고. 분자 내에서도. 알겠어요? 그래서 분자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여기 봐. 기준이야. 단일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또는 다중결합이든 다원자 분자 그거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그냥 뭐만 상관이 있을 뿐이야. 쌍극자 모멘트 합을 냈을 때 0이냐 0이 아니냐만 중요한 거라고. 그럼 0인지 아닌지 알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결합각이 중요했던 거야. 결합각이. 알겠어요? 자, 보자. 선생님 얘는 결합각은 몇 도예요? 180도겠지. 하지만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 질소가 있네. 어이구 얘는 그 숫자 알면 되죠? 볼 필요 없네. 왜? 얘는 2.1이잖아. 됐어요? 근데 여기는 질소가 얼마가 돼야지? 산소 다음으로 큰 거지. 프로르 산소 질소 얘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됐니? 탄소는 얼마지? 탄소 설명 산소 설명 탄소 얼마야? 1.5요? 이 탄소가 질소 옆에 있어. 됐니? 2.5가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리 땡기고. 얘도 이리 땡기겠지? 모든 전자는 다 이쪽으로 땡기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 합치면. 됐어요? 그럼 이쪽이 무슨 전화를 띄어야 돼? 마이너스. 이쪽으로 무슨 전화를 띄어야 돼? 플러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합은 0이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아, 얘는 볼 필요도 없죠? 극성. 얘도 뭐야? 극성. 됐어요? 아까 했던 거네요. 됐니? 자, 이걸 빨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빨리 볼게, 이제. 빨리 보자. 됐니?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야?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정석적인 풀인 거고. 자, 빨리 봐. 빨리 볼 때 어떻게 하면 돼? 일반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뭐가 돼?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극성이야.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다 극성이란 말이야. 왜? 비공유 전자쌍을 가져버리면,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중심원자야? 중심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구분형이거나 결합각이 어때? 180도가 안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어때? 아, 극성과 무극성을 찾을 때 됐니? 뭐가 있으면 돼? 비공유 전자쌍이 있네? 너 극성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이 아주 빠르겠지? 실명으로 안 바꿔도 되고.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됐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4분만 더 할게요. 5분까지는 필요 없네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운 거야? 극성과 무극성 결합을 배웠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같은 분자를 나눴지 내가? 분자는 공유결합성 물질이고 공유결합성 물질을 다시 크게 뭘로 나눈 거야 내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나눴지? 인간이라는 사람을 배웠고 인간을 크게 나눈 거지. 어떻게 배운 거야? 남자와 여자로 나누듯이 분자를 배웠고 알겠니? 그 분자를 다시 뭘로 나눈 거야? 공유결합성 분자를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배웠지? 자, 이번에는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지. 뭐가 달라? 남자와 여자를 배웠으면 남자와 여자는 뭐가 달라? 또는 뭐가 같아? 이것만 배우면 되겠네? 그래.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있지? 잘 봐. 여기 있네. 극성 분자. 부분적으로 산소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 됐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화를 띄니까 전화를 띈 입자들하고 아주 반응을 잘하겠지. 됐어요? 그래서 봐. 여기에 물이 내려오지. 됐니? 이것도 전에 시험 문제 나와서 아주 당황스럽게 한 놈이 있었는데 야 봐라. 여기 물 분자가 나와. 물 분자, 야 봐봐. 물 분자가 나와. 물줄기가 내려와. 그때 플러스를 가까이 갖다 댔어. 됐니? 그랬더니 물줄기가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서 떨어지더래. 알겠니? 이제 실제 시험 문제야. 물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플러스를 갖다 댔대.
그랬더니 이 물줄기가 내 플러스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휘어졌대. 자, 시험 문제야. 플러스로 바꿔서 실험했대. 마이너스로. 됐니? 마이너스로 가까이 됐대. 그럼 물줄기는 어떻게 움직였어? 어떻게 돼? 물줄기 어떻게 돼야 되겠어? 물줄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바꿨어. 그래도 가까이 오는 거 알겠니? 됐어? 멀리 가야 되잖아요. 죽여버린다 알겠니? 그럼 고체라면 그런데 물 분자는 분자가 이렇게 바뀌면 될 거 아니야. 알겠니? 네가 플러스였어?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를 띈 놈들이 이쪽으로 끌려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은 액체야.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로 쓱 되지. 그럼 이쪽에 플러스가 된 놈들이 하고 끌려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 전하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하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 가까이 와. 알겠니? 야, 그 출제한 선생님들 머리 너무 좋지 않냐? 나 상상을 못했어. 이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볼지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야 머리 좋아야 학교 선생님들 돼. 저번에 어떤 학원 연합회 선생님이 됐니? 뭐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선생님들이 더 잘난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더 모호한 것처럼 얼마 전에 뭐 인터뷰를 했나 봐. 알겠니? 학원 선생님이 훨씬 더 잘났어? 안 그래? 알겠니? 학원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하는 건 학원 선생님들은 강의만 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가 조금 나보다 떨어지는 건 학교 선생님들은 강의 외적으로 엄청나게 너희들 위한 다른 많은 일들을 하시지. 상담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잖아. 나는 뭐만 하면 돼? 강의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더 잘하는 거지. 알겠니?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은 강의를 못해도 안 잘려. 알겠니? 학교 선생님 혹시 강의 못해도 잘린다는 말 들어봤어? 안 잘리지? 나는 강의를 못하면 바로 잘려. 알겠니? 이런 거 다음 달 등록 안 하면 잘린 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문제 풀고 강의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좀 잘해 보이는 거지. 니네 학교 선생님들보다 내가 잘난 건 1도 없어. 그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 나왔을 거고 그 선생님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무튼 그랬었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학교 선생님들 뭐 하우스는 이렇게 강의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조금 멍청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어? 분야가 다른 거야. 그 선생님들은. 자, 요거 진짜 힘이 많이 나오지. 얘 뭐게? 야, 이게 전기장에서 반응하는 건 뭐냐라는 거지. 잘 봐. 이게 누구야? 뭐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형 집에 전자레인지 있니? 전자레인지 있어? 이야, 얘는 형편이 괜찮네. 서진이 전자레인지 있나? 너도 있어? 형편이 괜찮은 애들 많네. 근데 이게 있니? 괜찮아. 그냥 그지? 새 집에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겠어? 전기도 안 들어가는데. 전봇대 위에다 새 집 짓지 마라. 위험하다. 알겠니?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뭐야? 얘야. 전자레인지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류고, 그냥아. 이 전자레인지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야 돼? 1초에. 그래. 수천 번 또는 수만 번 바뀌어.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만 번 바뀐다고. 수만 번. 알겠니? 그럼 물 분자 입장에서 봐라. 물 분자는 요게 플러스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게 1초에 수만 번 바뀌어봐. 뒤지겠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물 분자가 들어가면 전자레인지에서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니까 물 분자의 구조 방향이 왔다 갔다 갔다 이게 수만 번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돼?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서 뭐가 생겨?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게 전자레인지의 원리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전기장에서 반응한다라는 건 뭐가 돼야 돼? 극성 분자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근데 이제 아까 봐. 무극성 분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름이야. 기름은 다 무극성 분자야. 뭐 HH를 예를 들었지만 너희들이 쓰는 기름들은 다 무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기름을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데펴버리면 어떨까? 안 데펴진다. 알겠니? 식용유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암만 데펴봐라. 데펴지나? 어디서 무식한 앞으로 추석 다가오는데 알겠니? 엄마들한테 엄마 저 식용유로 만든 음식 뭐 있어? 전 안 된다. 전 전자레인지에 데펴면 따뜻해져 안 따뜻해져? 안 따뜻해져. 근데 지금 속으로 그러지 따뜻해지던데. 그러니까 그런 건 전이 아니라 그 전의 재료. 알겠니? 전의 재료가 뭐야? 만약에 소고기 전이다 그러면 소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좀 수분을 갖고 있어서 그 소고기가 따뜻해지겠지. 알겠냐? 그러니까 전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안 데펴지는 거야. 알겠어? 자, 가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있어야 돼? 극성 분자는 물이야. 무극성 분자는 뭐야? 기름이야. 여기 N 핵센이라고 돼 있는데 N이라는 건 뭐가 돼야 돼? 몇 개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무한히 많고 핵센이 대표적인데 C하고 H야. 그러니까 C하고 H로 돼 있는 것들 앞으로 봐야 돼. C하고 H로만 돼 있으면 저 새끼가 C하고 H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다는 거야. 앞에 N 붙였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문자야 돼? 무극성 문자야. 됐어? C, H가 붙어 있어. C 뭐 6개, H 6개 무극성 문자야. C 6개, H 12개 무극성 문자야. 왜요? 그냥 C랑 H로 되는 건 다 무극성 문자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C하고 H로만 되어 있으면 다 무극성 문자야. 대표적인 얘가 뭐 있어야 돼? C, N 핵세인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C하고 H로 돼 있어. 그럼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문제상에서 C가 몇 개 있고 H가 몇 개 있다. 아무 상관없다고. 선생님 이름이 뭐 그딴 거 이름 왜 물어보냐고. 그냥 C하고 H로만 돼 있으면 다 물에 안 녹아요. 그럼 이 새끼는 물에 안 녹으니까 당연히 전기장애 반응을 안 해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2분만 더 할게. 용해도는 서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이는 게 성질이 다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봐. 이 강의실에 여학생들이 있고 남학생들이 있지. 섞였어 안 섞였어? 안 섞였잖아. 남학생들 선생님 잘생겼으니까 앞으로 앉아있고 여학생들 다 말 잘못한다. 남학생들 다 야! 말 못했잖아. 여학생들이 그치 다 앞에 있고 남학생들 봐. 저 뒤에 저 구석대기가 있잖아. 왜 그러겠어? 안 섞인단 말이야. 여학생들은 가까이 오고 남학생들은 멀리 갔잖아. 알겠니? 여학생들 왜 앞으로 왔겠어? 됐어요? 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여학생들 있고 저 시커먼 새끼들 저 뒤에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극성 문자와 무극성 문자 마지막이야. 잘 봐. 무극 분자는 이온결합성 물질 중에 잘 봐. 전에 안 맞았던 거 여기잖아. 분자는 이온결합성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야 돼? 무조건 더 낮아야 되잖아. 알겠니? 왜? 분자 간의 인력이 이온결합성 물질 애들이 더 컸지. 그런데 분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야 되는데 분자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 극성 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물. 왜 그런다 그랬어? 봐. 전에 한번 했던 거지? 물은 H하고 H인데 됐니? 봐. 물은 H하고 H이지? 됐죠? 그러면 봐라. 원래 얘가 분자라면 얘와 얘 사이가 멀어지는 건 무슨力작동해? 그렇지. 분자 간의 인력이 작동해야 된다고. 그거는 만유인력이지. 근데 물 분자는 극성 분자니까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만유인력 외에도 얘와 얘 사이에서 무슨力있어버려? 그렇지.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버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극성 분자 간은 그 분자 간에 새로운 하나의 전기력이 또 들어와 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극성 분자 간은 분자성 물질에서도 극성 분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 결합력이 좀 세.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야 돼?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조금 빠르게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해결이 되는 거야. 문제 풀어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 문제를 못 풀어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기출픽은 다 풀어줘야 되고요.